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박벨부님하고 코인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 같이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차트 좀 봐달라고 해주셔서 그 부분, 도이치뱅크,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차트, 그리고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XRP 차트, 그리고 이제 이오스 최동욱님이 이오스 차트 이제 물어보셔서 이오스 달러 차트랑 BTC 차트 같이 보고 Q&A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빌브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속 지폐 신용카드 주고받기 안전할까? 어제 2월 20일 어제자 기사입니다. WHO에서 바이러스 표면에 수시간 생존 견해가 있고 전문가들이 지폐보다 카드를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실제로 지폐를 소독하기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중국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현금을 소독하는 기사를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서 지폐라든가 신용카드 주고받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보다도 카드를 또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보다 카드가 전문가들이 더 위험하다. 실제로 카드가 그 신용카드 지폐보다 신용카드가 더 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카드가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암호화폐를 써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대중들 생각하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만 써도 충분히 이걸로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굳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야, 카드도 위험하다 라는 인식을 좀 대중들한테 심어주고, 여기서 이제 기존 지폐라든가 카드 사용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암호화폐, QR코드로 넘어가서 뭐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좀 바꾸기 위해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사라든가 이런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첨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0%대 이자도 괜찮다. 은행 예금 한 달 새 1조 원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투자할 곳 없는 시중 유동성이 0%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만큼 이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갈 곳이 없다. 기존에 이제 투자를 하던 곳,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대중들도 야,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넣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때 또는 돈을 넣었을 때 이자 자체가 이렇게 적다라는 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또 낮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갈 곳 없는 돈들이 결국에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이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뭐 호황장으로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2017년도 뭐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 대중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연말에 또 이제 관심 가졌던 것처럼 알트코인들 이번에 이제 뭐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또 대중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이런 유동 자금들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봤고요. 다음으로 도이치뱅크 차트를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도이치뱅크 차트를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도이치뱅크 차트 우리가 얘기했을 때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이렇게 이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아래로 이제 살짝 이탈해서, 만약에 이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이탈해서 흘러내리게 되면 그때는 도이치뱅크가 예전 그 리먼 브러더스 파산할 때 그런 차트의 모습으로 파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한번 이탈했다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보시는 것처럼 이 주봉 차트인데요, 반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이 하락 채널의 중심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반등해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주봉에서 이 120주선까지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주봉에서 이제 음봉 맞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음봉 맞은 위치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제 추세선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고점 이렇게 연결한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일단 음봉을 맞았어요. 음봉 맞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수평선 이 라인을 체크해 보면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지지 라인 10달러 라인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이때 이렇게 저항 역할을 작용하면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달러 라인 때에서는 좀 저항을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경제 상황 그리고 도이치뱅크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이치뱅크 주가를 올린 것에는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유동성으로 올렸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들 자금을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급등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차트, 도리고님이 이제 원달러 차트 몇 분 또 이제 도리고님 말고도 몇 분 이제 원달러 차트를 좀 이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달러가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일단은 원달러가 1204원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작년 그 고점이 1224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락 채널, 하락 추세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이 수렴의 중심인 1193원, 1193원, 94원 이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차례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보시면 이 수렴의 중심인 1194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어제 이제 강하게 해줬어요.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뭐 박스, 만약에 여기 제가 수평선을 그리지 않았지만 뭐 박스 하단 나눠 본다라고 하면 박스 상단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금 차트, 원달러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결국에 원달러 차트도 달러 대 원화입니다. 달러 대 원화인데 어떤 게 그러면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지금 약세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금 차트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금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금 대 지금 달러입니다. 그래서 금과 달러를 비교해 봤을 때 금이 어떻게 보면 달러보다는 지금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달러가 금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차트도 저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걸 더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차트에 이제 그게 반영돼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또 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좀 증가하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이렇게 또 원화가 약세로 슈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이 중심 지금 이 하락 추세에서 중심을 넘지 못한 거는 지금 금 차트만 넘지 못했, 아니, 비트코인 차트만 넘지 못했어요. 금 차트는 진작에 넘어가서 지금 지난 고점까지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돌파된 상황에서 조정을 거치고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고 원달러 차트도 지금 중심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중심 넘기 전에 이때가 만약에 시진핑 펌핑이라고 하면 시진핑 펌핑 때 한번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1선 지지받고 원달러 차트를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 중심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비트코인 차트도 이와 같이 지금 지지를 받고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서 이 박스 중심인 1200달러, 1300달러를 이와 같은 형태로 돌파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물론 자산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게 좀 더 안전자산으로 비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차트 형태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금 차트는 이제 어제보다 더 추가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재 1625달러까지 금 차트는 빠르게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662달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도 결국에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금 차트라든가 원달러 차트처럼 결국에 중심을 넘어가서 박스 중심을 넘어가서 박스 상단부로 가고 박스 상단부로 간 이후에는 잠깐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해서 금 차트와 같은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비트코인 차트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박필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건데요. 지금 이제 2012년도 그리고 2016년도 현재 이제 2020년도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10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1파 상승할 때 그때 이제 보시면 1파 상승 나올 때 RSI가 보시는 것처럼 80 근처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80 근처까지 올라오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80을 넘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는 RSI가 이제 57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 이 장기 이평선 120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120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RSI가 80까지 올라올 때 특히 이제 반감기 전에 한 번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상승이 나올 때 적어도 이제 보조지표에서 RSI 80 정도까지는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상방 관점으로 봐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 중심인 1200달러를 넘지 못하고 1300달러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결국 금 차트, 원달러 차트와 같은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봐도 결국 지금 위치에서는 아까 이제 금 차트와 같은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박스 중심 넘지 못하고 이 1300달러 넘지 못하고 지금 다시 21이평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 원달러 차트에서 이 21이평선까지 이렇게 조정받았던 이 모습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모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21이평선을 살짝 이제 이탈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 이제 작년 4월 말 이때 흐름과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 결국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1이평선의 각도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50일과 200일이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50일, 200일 이제 골든 크로스 나고 그 다음에 21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이제 며칠간 21이평선 밑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올라와 주면서 이 361평선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이었던.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50일, 200일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주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상방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이번에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21평선 위로 이번에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1300달러를 1300달러 이 수렴의 중심이었던 1300달러를 돌파하는 형태로 진행을 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봉에서 지금 지난주에 음봉이 만들어졌고 이번 주에 그럼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양봉으로 해주면서 1300달러를 돌파를 시켜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과 보시는 것처럼 좀 확대해서 볼까요? 20주 이평선과 이 50주 이평선이 만난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20주 이평선을 급하게 돌려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데드 크로스 나지 않고 교차되지 않고 빠르게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현재 63.85인데 지금 이 21이평선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361이평선과 21이평선 데드 크로스가 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이제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반등했던 자리 이 62라인이 월봉을 보니까 월봉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20월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이번에 올라와서 21이평선 내려오고 있는 이 21이평선까지 반등을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데드캣 바운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반등은.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현재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잠시 뒤에 Q&A에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간단하게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이번 장이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다. 그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알트 도미넌스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계속해서 이 몇 개월 동안 이 위에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갈 것처럼 마치 계속해서 보여주고, 올라가도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알트코인이 많이 빠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비중을 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시장을 조성해 놓고, 지금 한 차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Q&A 있던 내용인데 그냥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스텔라 부의 불평등 가장 심각, 비트코인은 가장 평등하다. 이게 이제 어제자 기사인데, 아마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박찬진 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 내용도 잠깐 살펴보면, 비트코인에 비하여 리플과 스텔라는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 기사 내용 같아요. 비트코인 고래보다 리플과 스텔라 대형 고래가 더 많음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 기사를 본 분들은, 야, XRP 스텔라는 뭔가 불공정해 보이고 불평등한 이런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뭔가 공정해 보이고 평등해 보이는 이런 비트코인으로 내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이 기사를 내보낸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가 무너지는,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크게 진행을 시킬 건데, 최종적으로 알트장이 열리기 전에, 알트코인들 펌핑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비중을 실게끔 만들어 놨고, 알트장이 이제 시작이 돼서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 알트코인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를 또 내보내서 사람들이 뭔가 불공정한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뭔가 평등하고 공정한 이런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게끔 유도하는 게 결국 그들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미넌스가 지금 이제 21이평선 내려오면서 하방 압력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받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 월봉에서 아까 이제 20월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했던 그 부분에서 다시 이제 깨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주봉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봉에서 또 이제 120주선이 이 56라인에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인이 알트 도미넌스에서 채널 4분의 1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이 도미넌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럼 이제 알트코인 리플 달러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0.276달러인데, 제가 이제 주봉 차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2017년도 위치와 지금 위치가 이제 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차트를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이 추세선 도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상승 채널을 하나 더 그렸고, 현재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현재 위치 이 노란 추세선 벗어나고 이 상승 채널을 아직 벗어나지 않은 그 위치에 있고, 보시면 이 빨간색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돌려 세웠습니다. 20주 이평선에 안착을 하고 50주와 200주 이동평균선 저항 맞고 지금 이제 한 주 정도 쉬어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 상승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2017년도 위치로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2017년도에는 보시면 이 주에서 이렇게 이제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시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양봉 1파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봉이 마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로 갈수록 알트코인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까 이제 도미넌스 차트도 그렇고 도미넌스 차트도 21이평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비트코인 차트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상승해 주는데 비트 도미넌스는 무너진다, 이 얘기는 알트코인들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주봉 마감이 이와 같이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맞고 떨어졌던 이 50주와 200주를 돌파하게 되면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 채널까지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이 120주선에 안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20주선에 원화로 하면 한 550원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50원에 안착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일목에서도 주봉상 의문을 돌파해서 완전히 이제 안착해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저항 없이 좀 쉽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오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차트는 이제 최동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이오스 BTC 차트를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채널을 그려봤습니다. 채널을 그려봤는데, 지금 이오스 BTC 차트 보시면 장기 이평선인 120주 이평선, 200주 이평선 돌파시키고 360주 이평선까지 올려줬어요. 올려주고 지금 이제 이 360주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제가 작년 9월달 그리고 지금 이때 이렇게 이 채널 안에 또 이렇게 채널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이 이오스 BTC 차트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면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지금 이제 이 라인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작년 10월 28일을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번에 맞고 떨어진 자리, 이 자리를 이때 이렇게 한번 이때 올라와서 반등해주고 조정받았던 이 위치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정받은 위치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널 중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채널 중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채널 중심을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와서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렸습니다. 이때도 채널 채널 중심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와 같이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지금 채널에 이렇게 채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채널의 4분의 1 라인까지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4분의 1 라인 뭐 근처 4분의 1 라인 터치는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치를 보면 이 채널 높이를 이렇게 이제 올려본다라고 했을 때 채널 4분의 1 라인 터치하기 전에 이때처럼 저항 맞고 360주 이평선까지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채널 4분의 1 라인을 돌파시키고 추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아마 이제 이번에 올라와서 이 360일 이평선을 BTC 차트에서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달러 차트에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달러 차트 현재 이제 4.11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120주 이평선 이번에 채널 4분의 1 라인 딱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20주 이평선 이렇게 돌려 세워 있는 모습인데 2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았고, 아까 이제 BTC 차트에서 제가 360일 이평선 돌파하고 이제 안착한다,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361 이평선 돌파하고 안착한다, 이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채널 4분의 1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안착하는, 그래서 120주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고, 120주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하고 작년 6월 고점이 8.6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까지 일단 터치를 하든가 아니면 넘어가든가 상승을 해주고 이 120주 선에 안착하는, 이게 이제 B파 상승, C파 조정을 끝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이제 B파 상승 중에서 잠깐 조정을 받은 거다. 그래서 120주선 위에 안착을 해서 작년 6월 고점 돌파하거나 작년 6월 고점 그 근처에서 딱 안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큰 일파가 나오는 그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오스 달러 차트에서 이제 이번에 상승을 해주게 되면 일단 큰 일파로 목표치로 이제 볼 수 있는 라인은, 저는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이 채널 중심 그리고 채널 4분의 3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번 채널 3파에서는 채널 상단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가격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채널 중심은
현재 위치에서 한 15달러 정도, 그리고 채널 4분의 3 라인은 36달러, 그리고 채널 상단 라인은 뭐 1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올라왔던 그림, 그 전에 이제 2017년도 3월 모습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 이제 파동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번 3파에서 최소한 채널 4분의 3 라인까지는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이때처럼 만약에 3파가 이와 같은 형태, 그리고 4파 조정을 채널 중심, 그 다음에 5파에 다시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번 3파에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100달러까지도 일단 목표치로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4분의 3 라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Q&A로 들어가서 Q&A 한 3분 정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찬지 님이 아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질문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뭐냐면 저런 기사를 내보낸 목적 자체가 실제로 뭐 부의 편중이 리플과 스텔라가 심해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결국 대중들이 생각할 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리플이라든가 스텔라로에는 뭔가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는 약간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이 비트인포차트.com 가시면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부의 편중이 뭐 공정한 게 아닙니다. 95%에 해당하는 코인을 2.7%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뭐 공정하다, 전 그렇게 보진 않고, 대부분 코인들이,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부의 편중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거의 대부분 고래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몇 개 안 되는 뭐 5% 안쪽의 코인들을 나머지 대중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미래 가치를 보고 미리 사놓지만 결국은 실사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80%가 이미 배포되고 적지 않은 수의 작은 고래들과 수많은 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과 얼추 비슷한 분포의 고래 및 개미들이 있지만 시중에 풀린 양은 40% 정도에다 60% 가까운 내부자 고래가 있는 리플이 있다면 어느 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코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할래도 투기적 코인 보유자들에게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해야 하는 거랑 전략적 보유자들한테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겠죠. 누가 앉아서 돈 버네 만회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크리스 라센이 세계 1위 부자가 되는 와중에 본인 리플 수익이 10배, 20배 된다면 불만 없잖아요. 리플 수량 및 고래와 관련된 가장 큰 악재는 리플 수량 및 고래와 관련된 악재형 뉴스, itself and 그것을 악재로 인식하는 시장의 평가, itself라고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평생 달고 가야 하는 짐 같지만 핑크빛 채색이 되는 순간 되는 것도 순식간이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결론은 위에 이제 비트형 구조보다 리플형 구조가 낫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비트가 리플보다 낫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리플형 구조가 비트형 구조보다 낫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형 빼먹으면 안 됨. 비트는 금융자산으로 취급을 받는 처지라 더 이상 실사용 따위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기에 다만 실사용으로 밥 벌어먹어야 하는 비트용 코인들은 리플 미만 잡되기 쉽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사업을 하기에도 실질적으로 다수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라든가 전략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사업하는 측면에서도 쉽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해당 종목을 끌어올릴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보다는 몇몇 고래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끌어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쉽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고래 투자자들이 부의 편중이 심각한 오히려 리플하고 스텔라루민이 실제 올라갈 때도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찬진님하고 CJ님이 답변 달아주신 내용 같이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하늘아빠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 제가 겪은 사태를 올려드립니다. 해밀리 식구들도 읽고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메일 확인하던 중에 코인땡에서 온 메일 확인 후 부랴부랴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 내용인 즉슨 해외에서 코인땡에 로그인했다는 것인데 저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지라 메일 중간쯤에 코인땡 사이트로 가서 해당 건을 처리하라는
링크가 걸려 있어서 그 링크로 접속을 했습니다. 코인땡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길래 로그인 하려 했더니 로그인은 안 되고 바이러스 백신이 설치가 안 됐다면서 설치 페이지로 이동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하단에 뭔가 다운로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롬에서 다운로드된 해당 데이터는 위험하다면서 빨갛게 표시가 되고 exe 파일이 실행이 안 됩니다. 이거 뭐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누군가 내 계정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급한 마음에 노트북을 재부팅했습니다. 그 후 로그인 실패 과정은 동일하였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북마크해둔 코인땡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을 해보니 들어가집니다. 일단 비번을 바꿔놓고 한숨 돌리는데 뭔가 뒤통수를 탁 치고 가네요. 링크가 걸려있던 코인땡에서 발송된 메일의 발신자를 확인했는데 이메일 주소에 코인 이게 철자가 이제 바뀌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를 눌러서 들어간 코인땡 사이트의 주소에는 자물쇠 아이콘이 없고 또 똑같이 철자가 바뀐 그 주소가 이제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건 설마? 그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진짜 식은땀이 흘렀네요. 어찌됐든 처리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이 됐다는 메일이 오네요. 쉴 틈을 안 주네요. 내용을 보아하니 로그인 위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또 하여 네이버도 이중보안 걸고 이래저래 처리하고 컴퓨터 켠 김에 오늘 방송 들어와서 밀린 댓글들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선 피해를 안 보시고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하늘아빠님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려는 네이버에서 로그인하려는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서 해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거래소 이름을 따가지고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로그인 하실 때는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 주소창에 이 자물쇠가 항상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로그인 아이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로그인 아이디와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보여지는 아이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할 때마다 이중 보안 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요. 뭐 OTP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자가 와서 승인을 눌러야지만이 로그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약간 이중적으로 보안 절차를 거쳐 놨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메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도 항상 입출금을 할 때 최종적으로 OTP라든가 메일로 다시 와서 컨펌을 해야지만이 출금이 되게끔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놓고 안전하게 이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상승장 초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코인을 잃게 되거나 또는 뭐 폰지 사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약간 욕심이 나서 내가 갖고 있던 이제 암호화폐를 잃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승 지나고 나서 너무 이제 후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욕심도 좀 줄이고 좀 더 이제 번거롭더라도 안전하게 보안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아빠님이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록펠러 피터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 리플은 이제 620원이 보입니다. 206원에서 399원까지 소파동 1파 완성. 두 번째, 지금 소파동 조정 2파 중. 세 번째, 그 후 오늘 내일 중으로 620원까지 소파동 3파 출발 예정이다.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까 이제 제가 리플 차트 설명드릴 때 그 120주선 550원 자리까지 넘어가서 이제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록펠러 피터님이 움직임, 파동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신 이 620원까지 보여서 실제로 이제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가볍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푼푸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공격 비용과 공격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타겟으로 한 공격 방식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체품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의 해시풀이 미국으로 집중될 것이고 중국계가 비트코인 캐시, 미국계가 비트코인 SV, 비트코인은 70% 이상을 미국계가 해시값을 가져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고 비트코인을 최종 지불 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격의 안정적인 매개체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망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각종 인터넷 기사들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라질 권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은 전부 기록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원들이 아닌 상급의 관리자들이 승인하는 기사들이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용은 허가하지만 결제는 단일화인 기존 금융권으로 가져가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색 있는 가공품도 없고 자원을 팔아서 먹고 사는 1차원적 경제 기반에서 중국 쪽으로 무조건 붙어야 가공품들을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금융권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수수료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1300에서 9300까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9650에서 주봉이 지지, 반등하지 못한다면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들에게 상당수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킹 자금들이나 사기코인의 움직임을 상승 횡보 기간에 계속 흘린 것은 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채굴장을 힘들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연합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푼푸크님이 요즘에 이제 매일 이런 좋은 정보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흔히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약간 이제 암호화폐 업계 이면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올려주고 계셔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내용이 약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올려주고 계셔서 아마 도움을 받는 해밀리 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